보시면 2012, 14, 15, 16,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월드 브루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리오를 쓴 겁니다. 얘네들이 그 시대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었던 건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하면서 녹여내는 성분들인 거죠. 저 셀룰로스 안에 셀벽 안에 열분해를 통한 화학적인 변화들이 막 마이야르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고형분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고형분들을 물하고 만나게 했을 때 가수분해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제 안으로 침투하고 가스를 내보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분들을 해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라이트한,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그리고 사슬의 길이가 좀 짧은 애들이 먼저 해체되기 시작하겠죠. 카페인은 사실은 분자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애인데 쟤는 온도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1주부터 녹기 시작하겠죠. 걔는 한 20도만 돼도 몇 g이 녹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의 95도에서 뭐 90도에서 96, 7도 사이로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카페인의 양이 같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가끔 저희가 메탈릭한 커피 맛이 느껴져. 근데 신맛은 알겠는데 단맛이 안 나는데 왜 쓴맛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카페인 때문 일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맛의 범위들이 나오고 안 나와도 되는 성분들, 잘 안 녹는 애들, 굳이 내가 안 가져와도 되는데 내가 28% 빡빡 채워둔 내가 가지고 올 거야. 이러면 모르지만 이제 걔네들을 제외한 추출 범위까지를 저희가 맛의 범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굿플레이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리퍼 안에 페이퍼 필터가 담기고요. 그 위에 커피베드, 커피 가루가 있으면 물이 얹혀져서 일부는 퍼콜레이션 투과가 되고요. 일부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분 같은 것들에 의한 저항들이 생기면서 살짝 이멀전이 같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추출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쓰면서 참 고민했습니다. 이거 옆에 주역을 다 달아야 될까? 근데 이제 각자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습하는 걸로 하고요. 자기 주도로. 추출이 일어나는 동안 드리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인데요. 가수분해 현상, 모세관 현상. 이게 이제 생두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가수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수분해는 큰 화학 분자 덩어리들을 물 분자들이 극성에 맞는 애들을 떼고 떼서 애들을 흩어놓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우리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이당류나 단당류로 바뀌는 현상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들이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중력이 내부에 적용이 되겠죠. 그 안에서 농도 간에 평형하려고 하는 성질들이 생길 거고 온도 또한 평형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표면 장력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커피 내부에 있는 그 가수분해가 되기 그 과정 안에서 안에 있던 CO2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내부의 저항값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회에 출전하신 분들 레시오나 추출 레시피를 보고 자기 커피바에서 막 연습하시거든요. 똑같은 회차에 똑같은 그람수를 부어서 전체 추출량을 많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전에 테츠카치야?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 이제 자기의 대회용 레시피를 가지고 6번에 나눠서 추출을 하셨는데 엄청 떫은 거예요. 저는 보면서 떫겠다 했어요. 저렇게 되면 후반부에 안 나와도 되는 성분들까지 다 끄집어낸다는 얘기인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질문을 아주 러시하게 했죠. 그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 나와야 되는 우리가 굿 플레이버스라고 생각하는 성분들 외에 약간 좀 그 후반부에 떫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했더니 이제 본인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친구 추출 레시오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그 필로 토커가 일본에 가서 대회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걔네들은 그렇게 내려 나오거든. 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너무 연승 거예요. 잘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에 나눠서 추출해야지만이 성분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약간 그 친구에 대한 일부의 모습에 이렇게 막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물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우리나라 물은 훨씬 더 추출이 잘 돼. 또 대부분의 카페들은 엄청 시스템을 잘 해놓잖아요. 추출이 되게 좋은 ppm에 잘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추출을 하는 게 추출인데, 기껏해야 2분 30초, 3분 30초면 우리가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는 커피액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저 많은 현상들이 질서 있게가 아니라 되게 질서 없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같은 커피를 재현한다라는 말은 말이 좋지만 재현 못하죠.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저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변수, 뭐 온도로 제어할 수 있어요. 루틴으로 우리가 몇 바퀴를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걸 만약에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놓고 똑같은 그래프의 움직임이 나올 정도의 구성 성분들이 똑같이 나온다면 오케이, 인정. 근데 아닐 거라는 거죠. 같은 커피를 같은 레시피로 내려도? 네, 절대. 매 회차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뭐 가수분해 현상, 모세관 현상, 뭐 확산 중력 뭐 이런 거 많이 적어주셨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뭐 CO2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 그게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현상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CO2가 나오면서 저항값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추출을 하면서 속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속도가 바뀐다는 건 내부의 저항값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밑으로 성분이 빠져나갔고 그 외에도 저항을 줄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지금 많이 제거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다른 부분들은 사실 그 안에 제가 지금 가수분해 현상이 42% 이렇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추출 속도를 보면 내부에 분명히 뭐가 빠져나갔어. 그래서 내가 똑같이 물을 부었을 때 2차 물을 부었는데 조금 전보다 물이 빠지는 현상 자체가 빨라졌어 라는 걸 위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추출 도구들이 언제 어떻게 뭐부터 만들어졌지 하고 이걸 제가 3년 전인가 로우키에서 이제 도구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보시면 1908년도에 멜리타 벤츠 여사님으로부터 이제 멜리타라는 드리퍼가 탄생하고요. 근데 이제 저기에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멜리타의 쉐입이기 때문에 저 쉐입이지만 조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래 쉐입이랑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케맥스 필터가 1941년도에 이름이 어려운 무슨 블룸 아저씨 슈룸 뭐 하여튼 발음 참 안 되더라고요. 이 둘 다 멜리타도 케맥스도 독일이에요. 네. 독일에서 두 가지 필터들이 만들어지고 퍼콜레이터들이 만들어지고요. 1959년인가요? 이때 이제 칼리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고노가 1973년도에 드리퍼를 만든 거예요. 원래 사이폰을 만들고 유리로 만든 이제 커피 추출 기구들이 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하리오가 탄생합니다. 하리오는 유리의 제왕이잖아요. 원래 그냥 유리로 만든 제품들이 있었고 커피 추출 기구들을 이제 저때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V60라는 저 쉐입은 디자이너를 통해서 만들어진 형태고요. 근데 보시면 2012, 14, 15, 16,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월드 브루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리오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2013년도 뭐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후발주자로 하리오 드리퍼가 퍼콜레이터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브루어스 컵에서는 가장 많이 쓰였다라는 것은 왜 대회에서 이 드리퍼가 이렇게 잘 먹혔을까? 왜 어떤 맛을 표현하기에 그 이제 심사하는 항목들이 꽤 많잖아요. 플레이버도 있을 수 있고 아로마도 있을 수 있고 뭐 애시디티도 있고 바디도 있고 뭐 밸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체크하기에 얘가 이렇게 이토록 적합한 추출 기구였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렇다면 저 2012년이라는 시대는 어떤 배전도가 사용되기 시작했었지?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뭐 1950년대, 60년대, 뭐 90년대 나온 드리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얘네들이 그 시대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었던 건 그때 쓰인 그 배전도, 그때 유행했던 그 배전도거든요. 과거의 커피는 디펙트를 감추기 위한 배전을 했단 말이에요. 농산물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좋은 농산물들이 커피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케냐에서 뭐 A도 들어오고 AB도 들어오고 뭐 BC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대 다 깐대요. 까서 리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AA는 멀쩡한 애인데 얘랑 AB랑 섞이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비싼 가격에 팔렸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품질을 논하기보다는 이걸 최대한 디펙트를 가려야 되는 배전을 하다 보니까 강배전, 커피는 쓴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크림이라고 해서 크림 같은 것도 타먹고 설탕도 타먹고 하는 게 그냥 일반 카페에서 통용화되던 마시는 방식이니까 강배전된 커피를 추출하기에 좋은 추출 기구들이 있었던 거죠. 강하지 않는 쓴맛을 정제되게 추출할 수 있는 기구들이. 그래서 하리오가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냥 빠르게 나온, 그러니까 워터리한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강배전, 그쵸? 강배전 커피를 그렇게 똑같은 분쇄도로 해서 그렇게 추출하면 워터리한데 이게 맛이 없거든. 커피 지나온 물이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니니까 예쁜데 유린데 치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커피는 캐릭터들이 있는 커피잖아요. 그 캐릭터를 우리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잘 끄집어내기에 좋은 추출 도구들이 지금 엔드 유저들이 제일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별로 이런 드리퍼들이 사랑을 받았어, 얘가 많이 쓰였어는 그 시대에 어떤 농산물들이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이렇게 추출되어지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저기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땡땡땡땡땡 해놓은 부분 있죠. 네네. 거기에서 내가 어디다 불을 봐도 커피를 적시고 내려오겠죠. 그 옆으로 내가 조금 더 넓게 원을 그리기 시작한다면 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바이패스, 즉 네. 드리퍼의 리브를 타고 아래로 내려와요.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네, 네. 라고 해서 채널링이 일어나기도 쉽고 바이패스 때문에 워터리해질 확률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운데로 계속 붙는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가운데로 원뿔형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그 하리오잖아요. 이렇게 네. 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보세요. 상부와 하부의 두께가 다르죠. 그러네요. 네. 상부가 얇고 하부가 두껍단 두껍네요. 말이에요. 그럼 아래쪽에서 더 좁아지죠. 물들이 이렇게 훅 빠져야 되는데 좁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빠져나가기가. 그러니까 되게 홀이 크고 리브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얘는 그냥 힘만만 확 추출하고 끝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었는데 기본적인 추출 도구에 비해서 얘는 향도 살아있고 맛도 있는데 단맛까지 잘 나왔어 하니까 호주에서든 영국에서든 뭐 미국에서든 우리보다 먼저 밝은 배전도를 시작한 나라에서 얘들 먼저 픽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강배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얘 그냥 너무 확 나와. 왜냐하면 강배전은 물론 내부에 CO2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데미지를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비중이 낮죠. 가볍단 말이에요. 물을 보면 엄청 잘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커핑할 때 강배전 스키밍하면 계속 밑에서 이렇게 훅 떠오르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약배전은 떠낼 게 없는데 걔들은 되게 쉽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되게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저항성이 낮아지니까 빠른 추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얘는 별론데 했지만 우리보다 조금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커피들을 배전해서 쓰는 나라에서는 얘들 밑에 깔아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러나는 것 플러스 여과되는 거 플러스 근데 늦지 않으니까 향 좋고 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푸어보의 대명사가 마치 V60가 푸어보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드립 필터, 페이퍼 필터는 필터 커피라고 안 쓰고 V60 그럼 이제 필터 커피들 항목이 쭉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뭐 파인하게 갈면 어때 굵게 갈면 어때 이런 레시피들과 레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리오가 굉장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월드브러스컵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잘 내는 드리퍼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러니까 드리퍼를 보려면 그 시대 때 커피의 스타일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